빛의 호위, 환한 숨, 로기환을 만났다. 단순한 진심, 완벽한 생애 등의 작품으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들을 오래 바라보고 기억하고 이야기로 남겨온 작가입니다. 이번에 소설가 조혜진이 불러낸 이름은 누구일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신작 소설 우리 새희를 출간한 조혜진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저도 카페인 분들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새 소설 들고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조혜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조혜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만이에요? 2021년에 김현신과 맞아요. 공동 에세이 맞아요. 당신의 자리는 비워둘게요로 찾아뵙고, 그러니까 한 5년 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숙성 방송, 녹음 방송이었고 오늘은 맞아요. 생 방송으로 지금 생방송. 만나고 있습니다. 네, 긴장됐습니다. 아, 진짜요? 전혀 안 긴장하고 계신데요. 우리 카페인 분들, 특히 조혜진 작가님의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오래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사연으로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리실지도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눌게요. 오시는 마음 어떠셨어요? 이렇게 또 책 내고, 소설책 내고 나서 그 또 독자분들 만나는 자리, 이런 자리 나가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당연히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독서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네.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에 우리 새희라는 소설을 쓰셨는데 읽고 나서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졌다가 다시 솟아올랐다가 네,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조혜진 작가님의 소설의 세계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번 소설 쓰시는 마음이 어떠셨나요? 이번 소설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2조선인 자이니치 이야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좀 외면되어 온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였죠. 그래서 네. 아픈 이야기가 맞고, 저도 쓰면서 그런 아픔을 함께 느꼈지만 또 문학은 또 그런 아픈 이야기를 할 때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이 이야기를 쓰기로 마음 먹었던? 사실 처음에는 저에게도 제2조선인은 자이니치는 네. 저에게도 제2동포, 일본에 사는 교포, 동포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경식 선생님의 책을 접하면서 그분의 책을 좋아하게 되고 팬이 되면서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네. 어떤 역사가 다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고, 또 서경식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들의 형,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들의 형들의 서승 서춘식의 책도 네. 읽으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한국이 조국인데 보듬어 주지 않았구나. 환영하기는커녕 네. 그들이 왔을 때도 이용만 했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했죠. 그러면서 또 자이니치 소설가들도 좋아하는 소설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을 읽고 또 관련된 그런 이제 자이니치라는 하나의 영토를 궁금하니까 네.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소설을 썼듯이 양영희 감독의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네. 보게 되고, 김시종 시인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점점 뼈대가 만들어지고 확장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언급한 그 이름들 이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에피소드는 이제 같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그 어떤 것들을 참고하고 하셨는지도 이제 소설 말미에 끝에 네, 책에 맞아요. 이제 네. 붙어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한 10여 년 전쯤에 그 조혜진 작가님 그 단편 소설 중에서 사물과의 작별. 아, 맞아요. 네, 그 지하철 그 유실물 센터에서 네네네. 일하는 그 네. 주인공이 이제 고모의 그 네. 사연을 풀어내주는 그 소설이었는데 그 단편을 제가 좀 좋아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쓰면서도 또 그 단편에서 맞아요. 읽었던 문장들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어떤 사물 잃어버린 분실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불러주지 않으면 네네. 정말 진짜 이제 잊히는 것이지만 이제 다시 이제 누군가 찾아가거나 불러주면 또 잠깐 이제 빛을 발하는 약간 조난 신호를 보내는 그런 분실물들. 너무 많이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아, 계셔서 저 그 깜짝 부분이 너무 놀랐어요. 좋았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억이나 어떤 네. 사람의 인생 사연이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그 얘기가 많이 떠올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소설에도 이제 고모의 서군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연결되는 게 맞아요. 느껴지면서 네. 저는 조혜진 작가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로 묻기 전에 꽤 오랫동안 맞아요. 마음에 품고 사셨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연관이 네네.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서군 이야기 나오는 사물과의 작별도 서준식 서경식 선생님이 형들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단편이었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형들의 간첩 조작 사건이 모티프가 되어서 그 단편을 쓰게 되었고 이번에는 좀 그 간첩 조작 사건뿐 아니라 뭐 북송 네.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자이니치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강제로 갔죠, 일본에. 그쵸. 물론 뭐 돈을 벌러 가기도 하고 공부하러 가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한국 그 당신 조선이죠. 조선에서 일할 곳이 없고 네. 돈 벌 곳이 없으니까 맞아요. 공부할 살기 곳이 위해서.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간 거라기 때문에 반은 강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그런 역사를 아우르는 좀 더 광범위한 그쵸. 범위로 넓혀서 소설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이번 얘기는 정말 그 많은 지금 언급하신 것들로 제주 4.3까지 다 이렇게 좀 아우러져 있습니다. 우리 아픈 역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 책에 이제 그 주인공이 연주 이 모든 이야기에 이제 그 중심에 연주라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연주를 통해서 지금 세 가족의 그 역사가 그 조부모 시대부터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작가님도 쓰셨듯이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처럼 읽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내 다음 세대, 내 네. 자식은 전혀 차별이나 어떤 거 없이 살기를 꿈꾸는 부모의 마음으로 어떤 시도를 또 하기도 하는데 그게 잘 되지 그쵸. 않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허망하기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아프기도 했고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용성님, 저는 인권활동가 서준식을 통해서 서경식 선생님 책을 읽고 팬이 되었고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서경식 선생님 통해서 프리모 레비까지 다 찾아 읽게 됐어요. 네, 저도 서경 선생님 통해서 프리모 레비도 좋아하게 됐죠. 저랑 비슷해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하나 눈을 그쵸, 뜨면서 그쵸. 네, 또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1545 쓰시는 카페이님, 조혜진 작가님 단순한 진심 맞으시죠? 잘 맞습니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조혜진 작가님 그거 쓰신 분 맞죠? 하면서 네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독자분들 네, 중에서. 조금씩 더 많이 생기고 있어서 감사하죠. 네. 9110 쓰시는 카페이님, 조혜진 작가님 환영합니다. 5년 만이니 5배 환영합니다. 5배 감사합니다. 네, 5배. 이렇게 북카페에 오셔서 지금 이야기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목이 우리 세희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주인공 연주, 이제 연주를 통해서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것인데, 제목은 우리 세희예요. 네, 우리 세희, 연주의 어머니죠. 그쵸. 네, 이 제목은 처음부터 정해두신 건가요? 아니면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제목으로 수렴이 된 건가요? 생각이? 자이니치 이야기를 쓰겠다고 마음 먹고 소설을 조금씩 구상하고 있을 때 이 제목이 떠올랐는데 보통 소설을 쓰면서 제목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 출간 직전에 편집자 선생님이나 뭐 다른 피드백을 받고 바꿀 때도 있는데 네.
이번에는 처음 정한 제목을 바꾸지 않았고 바꿀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우리라는 말이 이름을 앞에 붙으면 그게 소유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너와 네. 나의 세이가 아니라 또 공동체 안의 그렇죠. 느낌? 그리고 우리 누구야라고 했을 때는 애틋한 마음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행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맞아요. 그런 정말 한국에만 있는 어떤 좀 표현인데 그쵸. 어, 그 세이로 대표되는 자이니치를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보듬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음, 역설적으로 좀 상기하고 싶어서 어. 이런 제목을 좀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희, 그러니까 연주의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지어졌는지까지도 그쵸, 굉장히 그쵸. 네. 정성스럽게 네. 그 이름을 장명의 과정을 네. 여기 적어두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고, 예, 네. 다 읽고 나면 진짜 우리 세희의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름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죠, 우리가. 음, 우리가 망각하고 외면했던 시간들이 그쵸, 이 그쵸. 안에 다 있습니다. 조지현 님이 조혜진 작가님 처음 뵙네요. 자이니치 소재로 쓰신 소설이면 마음 깊이 쿵 다가올 책일 것 같네요. 기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음악은 어떻게 골라오셨나요? 예, 첫 번째 음악은 조수미 님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를 골랐는데, 원래는 나나 모스쿠리가 원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 이번에는 조수미 님으로 골랐습니다. 네. 네, 소설에서 이제 기차가 좀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고, 네. 또 소설 속 서정우가 자기 삶을 대합실로 많이 비유하고 그런 맞아요. 장면들이 있어요. 음, 그 마지막 장면도 연주가 기차를 타고 떠나면서 그 선생님의 환영을 보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그래서 기차가 좀 중요한 어떤 음. 소재이면서 또 대합실이 또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어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맞아요. 그 서정우가 자기 삶을 대합실에 이렇게 음, 비유하는 과정에서 평생을 그렇게 느끼고 사는 음, 삶이란 어떤 걸까 음. 또 감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우리 새희를 출간한 조혜진 소설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으로 그려주실지 정하셨나요? 네. 우주선, 우주선? 네. 네. 엄청 큰 우주선 말고 작은 우주선은. 아, 그렇죠. 어차피 종이 위에 네. 들어갈 작은 우주선. 작은 네. 우주선을 고르신 마음이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 비평가 중에 수전 손택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독서를 작은 우주선에 비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그려지잖아요. 우주를 여행하는 암흑 속을 여행하는 다 네. 완전 다른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런 독서를 하면서 완전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그리고 음, 어쩌면 진공 상태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쵸. 그래서 그 수전 선택은 독서는 작은 우주선이라고 딱 한 줄만 말했지만 그 음, 그려지는 그 메타포 뒤에 펼쳐지는 풍경은 너무 광활하고 네. 심오해서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문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독서를 상징하는 그것입니다. 작은 네. 우주선을 이렇게 그려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작은 우주선 에디션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방송 말미에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일단 그 주인공 연주가 전화를 받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에서 지금 센세의 전화를 받습니다. 선생님과 센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네. 전화를 받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음, 연주는 이제 미술 비평가로서 런던에서 열리는 관심 있는 미술가의 새로운 전시를 취재하러 온 상태예요. 네. 그 작품에는 제주 4.3이 연상되는 그런 제목도 있었고, 그래서 음, 좀 더 그 작품을 알아보고 싶어서 출장을 온 거죠, 일종의. 그쵸. 예, 그래서 소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 섹션으로 음, 나뉘어지고, 그 첫째 날이 이제 선생님의 아내가 센스예요. 소설에는 왜 네. 선생님과 센스를 구분하는지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 센스의 전화를 받으면서 얘가 맞아. 선생님이 뭔가 안 좋구나. 왜냐면 어, 그 시간에 전화할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어떤 위급한 상황 그렇지만 당장 갈 순 없고 계속 그 생각하면서 그 3일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죠. 맞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서정우라는 인물인 거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사이인 건데, 여기서 연주가 그 센세이한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이렇게 말을 하고서 바로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쓴 것이 혹시라도 센세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았을까. 네. 이것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네. 너무나 섬세한 사람인 네. 거고, 그리고 또 센세이도 그것을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또 그 다음 말로 품어주잖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나 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정우 그 선생님과 센세를 통해서 알게 된 나의 어머니, 이 세희, 어머니의 그 인생이 내가 알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도 좀 골라서 하고 이렇게 좀 주저주저 했던 모습들도 기억을 하는데 박력이 넘쳤다고 막 전사 같았다 그러고 내가 알던 엄마랑 전혀 다른 모습을 자식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삼자를 통해서 알게 될 때의 기분이 어떤가를 책을 통해서 천천히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네. 이런 설정도 좀 계획을 하고 넣으신 네네네. 거죠. 네네. 그쵸. 그 이제 엄마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현재 한국에 왔고 또 연주를 낳아서 연주를 이렇게 키운 연주하는 엄마 그야말로 엄마인데 그러니까 그 일본 분들이 한국어 할 때 좀 어눌하잖아요. 네. 우리도 일본말 하면 어눌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말투 때문에 엄마가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 엄마보다 비교적 젊은 엄마들에게서 이렇게 소외되고 눈치 보는 것을 지켜본 딸의 입장에서는 대학 시절에는 그런 그 박력 있는 모습이 있었다. 특히 시위에 나갔을 때, 네. 제 자이니치를 위한 시위였죠 대부분. 그런 모습을 들었을 때 이제 딸로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엄마의 삶을 더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엄마가 자괴함 안에 오래 보관했던 어떤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박력 있던 엄마의 삶이 이 세희의 삶이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또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 세희의 오빠 얘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쭉 읽어나가다 보면 첫째 날이 아니 이게 첫째 날이 끝난 거야? 싶을 정도로 이 역사의 무게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연주는 영국에서 이제 그 출장 온 상황에서 접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연주도 지금 편안한 상황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또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죠. 네네네. 소설에서는 이제 자이니치를 향한 차별, 일본에서도 차별받았고, 네. 고국에 와서도 이용되거나 뭐 차별받았던 그 자이니치의 사연이 주로 나오지만 사실 소설 속에 또 부수적인 인물들도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이비 리우 같은 경우도 혼혈이라는 이유로 그의 아내 심지어 그의 아내는 폴란드 출신이라는 이유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만 우리와 다르면 배제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이 좀 점점 기본값이 되어가는 느낌. 우리가 확대되는 방심하는 느낌. 순간 네. 차별을 나도 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네네네. 거고. 네. 네. 그래서 연주 역시 지금 출장차 런던에 왔는데 크고 작은 네. 뭐 커피가 늦게 나온다든지 호텔 직원이 제대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맞아요. 크고 작은 그 차별을 인종차별 같은 그런 것을 겪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쓴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었죠. 그렇죠. 전 세계적인 어떤 차별이라는 흐름. 예. 맞아요. 그런 순간들 아마 카페인 분들도 뭐 네. 여행이든 출장이든 네네. 어떤 다른 공간에 갔을 때 경험하신 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럴 때 진짜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으로 네. 너무나 작은 맞아요. 존재라는 느낌이 네. 확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시선이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해요. 사실 그 영국에서의 그런 차별은 제 경험이 좀 많았는데 네. 같은 이제 파키스탄이나 인도교로 보이는 어떤 그 직원이 그렇게 제 커피만 느껴주고 이럴 때 저분은 왜
어째 저런 차별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지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냥 기분이 나쁜 것도 있지만 그분 역시 이민자일 텐데 네. 왜 저런 마음을 저런 시선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그쵸. 궁금해지는. 이런 고리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 근데 맞아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 연주가 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박력 있게. 이 이야기 이제 알아가는 엄마의 영향을 좀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엄마를 회상하면서 점점 더. 맞아요. 네. 전사처럼 그 상황을 좀 짚고 가기도 합니다. 이서우 님이 얼마 전에 이 소설 읽었어요. 다 감사합니다. 읽고 나서야 제목이 이해되더라고요. 아. 왜 우리 엄마가 아니라 우리 새희인지. 그쵸. 맞아요. 이 연주가 얘기하잖아요. 마치 이 세희가 엄마가 여동생처럼 느껴진다라고도 했고 나중에 이 소설의 끝에 가면 세희도 같이 왔어요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 우리 그 세희도요. 상황에 네. 맞아요. 이르는데 그때 되면 진짜 그게 이 독자의 감정처럼도 느껴져요. 네. 작가님 쓰시면서 우시진 않으셨나요? 어, 독자로서는 울게 되는데 작가로서는 그게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의견이 팽팽한데 네. 제가 만나본 작가님들에게서 들었을 때 작가가 먼저 울어야 된다. 그래야지 독자도 울릴 수 있다. 이런 파가 있고. 그렇게 얘기가 이미 작가가 먼저 울어야 된다. 그래야 독자도 울릴 수 있다. 이런 파가 있고 안 네. 된다. 작가가 울면 무너진다. 이거 이 절제하는 그 네. 어떤 긴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도 네. 계셨어요. 저는 각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한 번만 울자. 한 번은 울자. 네, 한 번만 울자. 네, 근데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지금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 골라온 곡은 게이코리라는 자이니츠 가수예요. 네. 게이코, 일본 이름 리는 이제 한국 성을 그대로 쓰시는 거죠. 게이코리의 I Will Wait for You입니다. 네,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소설 우리 새희를 품고 온 조혜진 소설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786 쓰시는 카페인님, 조혜진 작가님의 소설들, 특히 빛의 호의, 로기완을 만났다, 단순한 진심, 환한 숨 이렇게 읽으면 작가님은 늘 타인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나면 따뜻한 품에 안긴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근사한 평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 빛의 호의 얘기도 지금 잠깐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에도 보면 그 이제 표제작, 그 소설집 안에서 표제작인 빛의 호의 보면 그 이야기 속에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얘기에서 보면 뭔가 나치의 그 광풍을 피해서 숨어 있던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었었던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음악가에게 빵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네네. 식량을 넣어주는 사람이 거기다가 그 밑에 악보를 네, 자기 자작곡, 맞아요. 작곡한 악보, 맞아요. 미완성된. 맞아요. 미완성 악보를 넣어서 네네. 주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 안에서 연주할 수도 없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그 악보를 넣어주는 그 힘으로 그 사람이 네. 암흑 속에서 조금 더 버틸 수 있었고 살 수 네네.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심장 같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번 소설도 읽고 나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새희, 그 새희를 이제 일반 학교로 보내게 해주자. 역사의 어떤 그 굴레 안에 가두지 말고 세희는 그냥 일반 학교로 고등학교로 보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세희 오빠가 내가 대신 북송 사업에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희망을 품고 이제 고향 그 가족의 뿌리인 거잖아요. 그 그쵸. 북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희는 그 오빠에 대한 어떤 그 복잡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있었을 거고 나중에 그 오빠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세희가
그러니까 주인공의 어머니가 오빠의 그 비참한 어떤 끝에 대해서 음악이 없어서 그랬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어떤 것이 심장 같은 것인가를 좀 건드리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쵸. 이제 그 자이니치, 북한이 고향인 자이니치로서 민족학교에 다녔는데, 그 네. 민족학교 교복 아시죠? 저게 하얀 맞아요. 저고리에 까만 치마. 치마. 그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또 차별을 받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학교를, 고등학교를 일반 학교를 보내는 조건으로 그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이제 오빠가 자진해서 그럼 내가 북으로 가겠다. 네. 당시 이제 북송 사업이라고 이제 자이니치를 북으로 가게 하는 이제 북한에서 초대를 하는 그땐 거죠. 교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교류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취지는 물론 뭐 조국에 와서 꿈을 뭐 펼쳐라 이런 젊은이들에게 네. 그런 취지였겠지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그 취지는 좋았을지언정 그 나라 자체가 이제 자유가 좀 없고 그 음악도 그 오빠의 유일한 취미가 이제 팝송 듣는 거였는데 맞아요. 레코드 팝송. 근데 영어로 된 음악을 듣게 해주진 않겠죠. 예, 그런 시련이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또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세이가 연주의 엄마인 세이가 박력을 접고 어떤 저항의 기운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애써 자이니치를 위한 시위에 나가고 조선어 선생님도 하고 여러 활동을 했지만 그런 과정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그냥 막이 끊긴 느낌, 인생의 막이 아, 내려온 느낌. 네. 그러면서 약간 자포자기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북으로 간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생님의 경우는 이제 그 형도 그쵸. 남으로 가잖아요. 남으로 그쪽은 이제 부모님이 전라도가 고향이니까 네. 남한으로 하는데 실제로 많은 제2조선인들이 그런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남한은 또 그들을 독재에 이용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남도 북도 사실은 자이니치 2세, 3세들의 그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보듬어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진짜 역사적인 우리의 너무 아픈 역사를 다루면서 특히 고심하셨던 부분,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 고민하셨던 부분이 어떤 거였을까 또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한 뭐 북송 사업, 뭐 간첩 조작 사건, 네. 또 뒤에는 4.3도 나오고, 맞아요. 또 해방 공간의 그런 그 혼란 이런 것도 좀 다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일단 틀리지 않는지 어떤 연도나 뭐 세심한 것들 그런 그쵸. 것도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고 어쨌든 정확하게는 써야 되니까 정확한 네.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역사 자체를 막 묘사하고 이슈된 어떤 문제의식을 꺼내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인간의 얼굴로 뭐 연주의 외조부모인 박태식, 뭐 정순애 같은 그런 인간의 한 사람의 얼굴로 쓰려고 정말 그 인물이 인물의 우리의 역사를 오버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세밀하게 묘사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온단 말이죠. 여기 보면 그들은 안심하기 위해 저마다 사력을 다했다. 이런 구절도 나오는데 이런 문장도 너무 슬픈 거예요. 안심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되는 이런 마음들. 그러면서 각자 저마다 그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들을 거쳐오고 그 얘기를 지금 연주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몸으로 이렇게 감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면 그래서 그 손에 대한 그런 어떤 묘사, 이렇게 하는 손, 저렇게 하는 손, 마치 영화로 보면 진짜 그 화면만 딱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몸으로 감각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정말 이 소설을 보면서 이게 멈춰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어요. 봉합해 주는 거, 상처를 그냥 헤집어 두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또 끌어안고 가는지까지 좀 제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힘들지만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까 작가님이 우리 카페인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따뜻한 품에 안기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숙제도 있지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문선영님,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별은 대부분 혐오로 이어져 안타깝고 아프네요. 조혜진 작가님 작품은 언제나 진정성을 건네주시네요. 작품을 쓰면서 한 번만 우신다는 마음자리 계속 생각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한 번만 운다는 것은 약간 농담 섞어서 하신 거죠? 진짜 그렇게 노력은 해요. 한 안 번만 울려, 그러니까 울려고. 최대한 안 울려고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울컥하는 순간이 있는데 아까도 그 얘기하면서 떠올렸는데 어디서 그랬더라. 떠올려 보니까 이제 정순애와 박태식이 부산에 가잖아요. 해방 네. 후에. 그러니까 원산이라는 그 장면 고양이.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그 장면 너무 슬퍼요. 거기서 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당연히 됐으니까 고향에 가려고 왔는데 박태식은 먼저 원산에 가기 위해서 도강하다가 잡혀가고 그 만신창이가 된 채로 맞아요. 이제 뭐 빨갱이라고 오해를 받았겠죠. 그래서 다시 정순애한테 갔는데 정순애가 처음에는 남편이 와서 어떻게 된 건지 알려고 이렇게 반겨줬는데 몸에 이렇게 고문 자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서럽게 우는 그런 장면 쓸 때 좀 저도 모르게 많이 울컥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렇죠. 읽을 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지금 2살 아들까지 네네. 함께해서 어렵게 네네.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네네. 일단 부산으로 간 건데 거기서 그냥 우리 돌아가자라고 네네네.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네네. 이들이 여기에 이제 더 기대하지 말자. 돌아가자. 조국에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도 또 아들은 또 조국에 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이제 소설에도 썼듯이 음. 없는 날개를 찾는 번데기처럼 네. 고치 안에서 날개를 가진 적도 없으면서 날개를 꿈꾸는 꿈에서도 날개를 찾는 그런 게 비유했던 것 같아요.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 한 번만 운다에서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소설에서 눈물에 대해서 쓰신 부분도 그것도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단지 슬픔이 증류된 책이 아니라고 쓰셨어요. 네. 눈물에 대해서 수많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뒤엉킨 실타래가 돼서 우리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거, 그게 이제 눈물이다라고 하신 것도 책을 읽으면서 네. 쓰면서 아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윤곤 작가님이 너무 공감을 주셔서 저도 우리 울컥했어요 방금. 지금? 그렇죠. 이게 눈물의 힘입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네, 마지막 노래고요. 자우림의 25, 21인데 그 소설 속에 그 서정우와 오세희도 20대에 만나요. 대학교 1학년, 뭐 2학년. 맞아요. 일본 나이로 하면 18, 20살에 만나고 이제 그 대학교에서 선후배로 만나죠.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서정우의 부모, 또 오세희의 부모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것도 이제 연주의 상상 속에서 그들이 겹치듯이 네. 만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유성철과 그의 아내도 이제 일본에서 어떤 젊은 시절에 만나기도 하고 그냥 그때 젊은 시절이 물론 연주는 건너 세대이기 때문에 네. 본 적은 없지만 상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전에 듣거나 상상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모두 그런 눈부신 젊음이 있던 그런 시절을 저도 한번 떠올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서정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연주에게 책에 서명해 줄 때도 맞아요. 눈부시도록 젊은 연주에게라고 아니, 써주잖아요. 작가님 저보다 더 잘 기억하시네요. 네, 제가 쓴 것 같은 지금 약간 아니에요. 너무 독자로 몰입해가지고 마치 네.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되는 네, 게 네. 느껴져가지고 네, 선곡까지 네. 네, 우리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가시죠.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우리 새희를 쓰신 조혜진 소설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다가 지금 김나은 님이요. 저 너무 슬퍼서 못 읽을 것 같아요. 어쩌죠? 라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잠깐 나눴을 뿐인데, 듣기만 해도 네.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네. 슬플 것이 분명한데요. 네. 그렇지만 너무나 재미있게 읽히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손에서 놓을 수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더 전하고 싶으신지. 그냥 뭐랄까요. 저도 소설을 읽으면서 잊힌 역사를 알아가는 게 네. 독자로서 좋더라고요. 음, 좋다는 말로는 좀 부족하지만 어, 예, 독자분들도 제가 서경시 선생님을 읽으면서 자이니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궁금해했듯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함께 망각을 거부하고 그 어떤 지워져 버린 혹은 지워져 가는 그 역사를 함께 기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쵸? 지켜줄 수 있는 네. 그 가장 기본적인 네. 행위인 거잖아요. 네. 망각을 거부하고 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거. 7700 쓰시는 카페인님이 조혜진 작가님이 조그만 우주선 그려주신다고 해서 라이카 생각이 났어요. 네. 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독서의 경험, 자이니치 이야기는 더 궁금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갑니다. 네. 라고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네. 정송강님은 조혜진 작가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름 앞에 우리를 붙이는 것이 이렇게나 다정한 우리말인가, 이것을 또 새삼 마음 깊이 느끼게 됐다. 울림을 준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아유, 하나하나 다 너무 감사하고 라이카 얘기하시니까 네, 저도 새삼 그 강아지가 생각나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해요. 작가님 소설 속에 등장했던 다 뭔가 이게 너무 마음이 가는 그런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삶들 이렇게 다 쓰시고 나서 그 한 편의 소설을 빠져나오실 때 어떻게 하세요? 다음 소설로 바로 점프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시간의 터널을 지나가시는지, 네. 소설을 한 편 쓰고 나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지만 뭐 다음 작품으로 바로 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일정 기간은 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빨리 이 작품을 정리하고 다음 작품 가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생각이 또 나잖아요. 네네. 지금 내가 만났던 방금 전에 그 인물들이 계속 나의 네네. 일상이 또 툭툭 네네.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냥 그것을 그냥 저는 그대로 두는 쪽이에요. 지금도 이태원 가면 뭐 단순한 진심의 나나가 네. 생각난다든지 뭐 홍콩 뉴스 보면 완벽한 생애가 떠오르고 네.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맞아 그런 인물을 내가 썼는데 이러면서 그냥 생각을 그냥 그대로 두는 편이에요. 같이 살아가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냥 일상처럼. 네네. 하나하나 그 이름들 지어주실 때도 새희 이름 지어주던 여기 지금 부모님들 마음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어주시는 거고요. 네네. 가능하면 좀 의미를 생각하고 지으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쓰신 소설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용기 내서 이 소설 읽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1867 쓰시는 카페인님, 소설가 분들은 자기 작품 캐릭터들이 자기 아들, 딸 같을 것 같아요. 다른 작품 준비할 땐 뭔가 전 작품 캐릭터를 독립시키는 느낌이려나요? 독립시키는 느낌? 지금 끌어안고 계속 같이 가시는 네네. 느낌인데요. 그러진 않았던 거. 아들, 딸이라고까지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네, 자식 네. 같다 이렇게까지는 네, 생각을. 그렇게까지는. 네. 작품 자체가 그냥, 뭐랄까.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독립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작품 자체가. 네.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다. 네네. 그렇죠. 독자가 읽을 때 또 다른 작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지금 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우리 새희 작은 우주선 에디션 선물 받으실 분 0786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문선영님,
조지현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받으실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윤고은 작가님도 만나고 또 이 EBS 건물도 오랜만에 와서 반갑고 네. 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엔 또 언제 만나요? 다음 5년 책으로. 후에 5년 후에. 다음 작품이 5년 후는 아니죠? 네,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지만 다음 책으로 네, 또 네. 우리 뵙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연구원 작가님 감사해요. 우리 조혜진 작가님 또 오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디원스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You are my best friend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